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는 이미 많은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요.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강남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가는 광역버스 500-2번을 찾아가 봤습니다. 손다론 기사님 이야기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2부에는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아마 사랑을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영화 2편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을 위해서 지난 1월 국회에서 16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있는 중구와 부근 5개 자치구에서는 의료원이 이전하고 난 뒤에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도심권 5개 자치구 의회 협회장인 박기재 서울 중구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중앙의료원 그 공공의료 기관인 만큼 환자들도 일반 환자들하고 좀 다를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의료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행여 환자, 노숙인 등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일반 대형 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의료 취약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중구 지역에는 대형 병원이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중구 지역에는 대형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서울백병원, 그리고 여성 전문 기관인 제1병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초구 경우에는 지난 2001년 원지동에 추모공원이 설립될 당시에 그 국립의료원을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서초구민들의 입장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초구의 2001년도에 당시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국가의 그 의료기관 이전을 약속한 것은 사실은 권한 없는 자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서초 구민들은 그 약속을 믿었을 것이고 약속 이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립의료원 이전은 이쪽에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은 국가 땅이고요. 원지동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지동 땅을 국가에 매매하지 아니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왜 중구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은 55년 정도 중구 이곳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도심권의 유일한 공공의료시설입니다. 네. 국립중앙의료원 시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50년이 넘게 있다 보니까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네네. 리모델링으로는 이런 시설을 되살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서초동으로 이전을 해서 시설이 좋아진다면은 그게 의료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곳에서 현대화해도 충분히 의료 네. 시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진주 의료원 사건처럼 시내 중심부에 있는 의료원을 예.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면은 경영이 악화가 될 것이고요. 예. 그 경영 악화가 결과적으로 의료원을 폐쇄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는 일단 이전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지역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복지국가에서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이고요. 이러한 것은 반드시 국가가 지켜나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그러한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하고 복지부에서는 그런 우려하는 그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그 국립의료원 부지에다가 공공의료센터 건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의료센터가 그 부지에 설립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대체 의료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원지동에다가 국립의료원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 다시 대체 의료원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쪽으로 이전을 강행을 한다면은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쭉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민 서명도 받고 항의 방문도 해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이전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전달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전 계획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꾸준하게 주민 서명이라든지 항의 방문 그리고 집회 등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시장님도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공공의료 부분은 서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촌인 강남보다는 강북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전과 관련한 언급도 있으셨나요? 저희와 뜻을 같이 함으로 저희 보고 많은 곳에 좀 활동을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반대하는 박기재 서울 중구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특히 광주에는 황실도자기를 만들었던 곳이라서 유명해요. 광주는 이제 태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때 오지만은 좋은 추억을 많이 이끌 수도 있고. 곤지암 쪽에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창고가 이쪽 중심으로 많아요. 공장이나. 네, 그게 특징이에요. 네, 귀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다녀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자기 축제, 토마토 축제, 스키장, 온천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많은 곳 경기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버스는요.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주를 잇는 500-2번 버스입니다. 우리 YTN FM 애청자 손다론 기사님께서 직접 버스 소개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500-2번은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동원대학교를 출발해서
곤지암, 성남, 모란, 복정, 양재, 강남을 지나 다시 광주로 돌아가는 버스고요. 왕복 이동 거리가 무려 100km나 됩니다. 예, 버스 소개 기사님이 직접 해주셨는데요. 500-2번 운전하시는 손다론 기사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0-2번 승무원 손다런입니다. 500-2번 소개 좀 해주세요. 500-2번은요, 경기도 광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성남을 거쳐서 그 양재동을 거쳐서 강남역까지 운행을 합니다. 이거는. 길은 3번 국도를 타고 갑니다. 갈마터널을 건너가죠. 3번 국도는 길이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 버스는 주로 보면은 곤지암 쪽에서 그 승객이 많이 타가지고 모란에서 주로 많이 내립니다. 모란이라고 하면은 그 민속장으로서 제일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가. 모란에 가면 이제 승객분들이 거의 다 하차를 하고 특히 그쪽에 되면은 모란 장날이라 해서 4일하고 9일이 있는데 그날 되면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이 타가지고 이제 짐도 이렇게 실어다 주고 하면서 그런 특징이 많죠, 이게 아무나. 아, 기사님이 직접 짐도 날라주세요? 예, 그러죠, 예, 예. 아, 예, 실어도 주고 뭐 내려도 주고 뭐 시골 어머니처럼 그런 분이어서 다 그냥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분께서 아주 친절하시군요. 예, 얼핏 시골 버스 분위기 나죠. 네. 기사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이렇게 장날이 되면은 어머님들 직접 짐도 실어주고 내려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사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가 또 타셨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세요? 뭐 다른 승객분들 많이 불평하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시간 걸린다고 항의하시는 승객들은 한 분도 안 계시대요. 네. 그리고 달리는 길도 서울에서 들을 수 있는 무슨 대로 무슨 로가 아니라 3번 국도 달린다고 하고요. 네. 예, 이 3번 국도는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시작해서 복정역, 장지아이시, 이천 여주를 지나 충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대표 국도입니다. 예, 이렇게 정겨운 시골 분위기가 나지만 또 버스만큼은 최신식 빨간 버스예요. 예. 경기버스의 자랑 GTV도 장착돼 있고요. 불편함 없이 장거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날에는 모란시장에서 승객들이 많이 타고 평일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요. 예, 500-2번도 경기 남동 쪽에 있는 대학을 많이 지나는데요. 동원대, 동서울대, 가천대 등을 지나서 이제 학생들 장거리 통학버스로도 이용이 되고요. 버스에 탄 학생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만나보시죠. 몇 번 기다리세요? 500-2번이요. 어디까지 가세요? 모란까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네, 매일 이렇게 버스 타고 있어요. 탄지 이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1학년이에요. 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행 같은 거 다니고 싶어요. 대전, 부산 막 이런 다른 도시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주로 네. 언제 이용하세요? 아침에 학교 갈 때나 집 갈 때요. 500-2번은 거의 1시간 정도 타요. 기사님은 친절하세요. 인사 잘 해주시고 에어컨도 막 잘 틀어주시고 막 잘 꺼주시고 좋아요. 이번 정류장은 모란입니다. 모란 정류장입니다. 예, 정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모란역 되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버스가 조용해졌습니다. 500-2번 이용하는 학생들 주로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인데요. 이제 멀다 보니까 특히 봄철 이렇게 따뜻하고 춘곤증 올 때는 꾸벅꾸벅 조는 일도 많대요. 그러니까 버스 긴 시간 뭐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다가 못 내리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란역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내리다 보니까 시끌시끌해서 저절로 눈을 뜨고 내린다고 하고요. 또 기사님도 들으신 것처럼 모란역 내리세요 하고 외치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승객들이 한순간에 빠지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는 유명 관광지도 많고 축제도 많죠? 예, 굉장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잠깐 얘기했는데요. 나들이 가기 참 좋은 곳도 광주예요. 지금은 잠깐 여행 비수기인데 곧 광주 이천 여주일대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 있고요. 또 가을에는 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하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는 스키장 가는 손님들로 북적북적 거리는 버스가 또 500-2번 버스입니다. 오늘은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요. 광주로 나들이 다녀오신 승객 한 분 만나봤거든요. 또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친구 집에 초월리. 친구하고는 뭐 애들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뭐 학창시절 얘기도 하고 그렇죠. 광주는 처음 가보는 건데요. 광주 하면은 굉장히 멀다고만 생각했죠.
이렇게 가까이인지 성남 옆인 줄 몰랐네. 진짜 분당 옆인 줄을. 분점 그전에 놀러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몰랐어요. 광주신지. 여름에 놀러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집이 그 곤지암 처 있는 데라서 좀 좋아 보이네요. 광주 가는 길에 그 옆에 그 천면이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여행 갔다 오신 기분이셨겠어요? 네, 여행 간 거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리고 500-2번은요, 장거리 버스인 만큼 배차 간격이 깁니다. 뭐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조금 기다리셔야 버스를 탈 수 있고요. 특히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또 시간 간격을 다르게 운영한다고 해요. 네. 학생들 방학 때는 아무래도 승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간편 운행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서 기사님이 그 점 많이 기다리는 승객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당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성수기인가요? 비수기인가요? 예, 이제 개학을 해서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소개한 그 손다른 기사분처럼 버스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기사님들 우리 버스 소개하고 싶으시다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버스가 가는 곳 어디든 갑니다. 경기도 광주도 가고요. 네. 더 먼 곳도 YTN FM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사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영화 2편, 그리고 최근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계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원자력 방호 방제법 처리 마감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말 출국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처리가 돼야 하는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의료계 집단 휴진이 유보됐습니다. 파국은 막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어서 앞으로 정부와 의협 간의 협상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1920선이 무너졌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인도양에서 발견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강한 해류를 타고 멀리 떠내려갔을 수 있다고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3경기 만에 안타를 전했습니다. 추신수는 신시내티와의 시범 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Who knows how long I've loved you?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네, 다가오는 주말에 함께하면 좋을 영화, 놓쳐서는 안 되는 영화 이야기,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한편의 영화와 같다고 하는데요. 시작이 있고 또 위기가 있고 결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영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밖의 영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들어주시니까 저도 네. 온몸으로. 이 온몸으로 듣는 영화 이야기 제목은 누가 정한 건가요? 네. 우리 오동진 씨가 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먼저 강재요? 굉장히 괜찮습니까? 네. 예. 먼저 강재규 감독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강재규 감독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새로운 작품을 찍었다는데 그렇죠. 어떤 영화인가요? 단편을 찍었어요. 네. 강재규 감독이 워낙 큰 영화를 많이 찍는 감독이죠. 네. 태극기 휘날리며도 그렇고요. 쉬리도 그렇고. 네. 흥행 성적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하지만 역시 3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마이웨이도 네. 그렇습니다. 워낙 서사가 크고요. 영화의 규모가 큰 작품을 주로 만든 감독이 강재규 감독이고 네. 또 그래서 자주 영화를 만드는 편은 아닙니다. 네. 3년에 한 편, 4년에 한 편. 조금은 연륜에 비해서 과작이죠. 예. 마늘과가 아니고요. 네. 적을. 네, 적을과인데. 이렇게 큰 영화를 만들던 강재규 감독이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25분짜리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일반 극장에서 선보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영화제 등을 통해서 또는 기획전 등을 통해서 소개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는 홍콩 영화제에서 사전 제작 지원을 받아서 네. 홍콩 영화제에서 일단 그 상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내에 소개될 작품입니다. 그런데 강재규 감독이 지금까지 만든 그런 거대 서사의 얘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작은 느낌이지만 예. 또 역시 그 큰 역사의 줄기를 만드는 예. 그러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민수 씨 오는 날이라는 작품인데요. 민수 씨 오는 날. 네. 그 강재규 감독이 항상 얘기했던 거대 서사의 이야기를 작은 그림 엽서에 꼼꼼히 옮겨 적은 듯한 그런 느낌의 작품입니다. 예. 역시 그 강재규 감독은 자신의 일관된 주제, 분단, 이산, 네, 전쟁 뭐 이런 고통을 민족의 고통을 개인의 고통으로 치환시키는 그것이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주제의식을 이번 단편에서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규 감독이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조금 그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여전히 그 연출력과 작품의 기량이 펄펄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예. 민수 씨 오는 날 어떤 배우들이 출연을 하나요? 역시 그 스타 감독이니까요. 단편 영화를 찍는데도 스타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예. 정말 작은 분량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출연한 배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고수 씨 좋아하시죠? 예. 네. 그리고 아마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던 문채원 씨가 강재규 감독의 이 단편을 통해서 이제 스크린에 데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숙 여사도 나오시고요. 유호정 목소리 출연하시고. 예. 김수로 씨는 그 오토바이 타고 네, 약간 그 히피스러운 복장으로 네, 딱 2번 나옵니다. 예. 이런 등등의 스타들 또 많은 인기 배우들이 단편 영화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편 영화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4월부터 계속 영화제가 그 국내에서 열리는데요. 네. 그런 국내 영화제의 그 특별 스크리닝, 특별 상영으로 소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를 처음 보시면 약간 좀 묘하실 거예요. 문채원 씨가 계속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데요. 네. 사실은 문채원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좀 얘기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습니다만 25분의 영화를 보시면서 약 5분 정도가 지나시면 강재규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문채원이라는 배우와 손숙이라는 배우가 사실 같은 인물이라는 것, 그 영화 속에서 미리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재밌어요. 이런 정도의 팁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장가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영화 한번 살펴볼까요? 그 테렌스 멜릭 감독의 영화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멜릭 감독 좀 생소한데 어떤 감독입니까? 아마 영화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일반 관객들께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버드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단 철학 박사 받았고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감독이군요. MIT에서 철학과 교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죠. 예. 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1978년에 천국의 나날들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칸 영화제 등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수상대열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20년 동안 영화를 안 만들었습니다. 78년에 한 편 만들고 사라졌죠. 학교로 갔고요. 그리고 열심히 이론 작업을 하다가 1998년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지 클루니 등등 기라상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감독의 영화라면 단 한 컷이라도 출연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들 나왔죠. 그래서 씬 레드 라인이라는 전쟁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8년에 만든 이 작품이 역시 그 테렌스 멜릭 감독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고 또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죠. 지난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았던 지난해가 아니군요. 벌써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났으니까.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작품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브래드 피트와 션 펜 등이 주연을 맡았던 그런 작품으로 다시 한번 테렌스 멜릭 감독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름을 얻었고요. 오히려 지금 좀 뒤늦게 아마 학교 쪽보다는 이제는 현장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신 것 같고요. 요새 요즘 들어 연달아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년에 더 많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투더 원더라는 영화는 좀 어려운 영화인가요? 지금 테렌스 멜릭 감독의 투더 원더가 지금 상영 중에 있고요. 2012년도 작품입니다. 좀 워낙 테렌스 멜릭 감독의 영화는 흥행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극장에서 상영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뒤늦게 개봉이 됐고요. 그 학교 다니실 때 철학 공부를 재미가 없어 하셨나요? 어려워했다고 봐야죠. 교양 과목으로 듣는 정도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화가 살짝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성찰이 많이 깔리는 영화고요. 물론 이 영화도 대중영화입니다만 성찰이 있는 대중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파리에서 만났고 그 오클라호마 남자가 사는 미국으로 그 여자와 함께 또 그 여자가 그 전에 낳은 아이와 함께 오는데 사랑은 늘 변하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사랑 이런 것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가 또 우리 세상에 영원 불변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여기 나오는 극중인물 중에 한 명이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가 오랫동안 정말 고생스럽게 선교활동도 하고 목회활동을 하는데 점점 더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해 준다고 절대자가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꾸 신부는 회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겹치면서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나 또는 세속적인 인간의 남녀 간의 어떤 사랑에는 사실은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늘 끊임없이 갈등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어떤 지름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테렌스 멜릭 감독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영화엔 대사가 없습니다. 대사가 전혀 없습니까? 대사가 없고요. 독백만 있죠. 네. 그래서 그 보통 영화 속에서 그 인물들 간에 나누는 대사가 없어요. 그 방송으로 얘기하면 스케치를 하고요. 인물들의 속마음이 내레이션으로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독특해서 아마도 그 일반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느낌이고 또 영상미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배우들도 아주 스타급이라고요. 벤 애플렉은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뭐 감독으로서도 명성을 날리고 있죠. 아까 제가 극중인물이라고 말씀드린 신부 역에는 스페인의 전 세계적 그 배우 하베로 바르뎀이 맡고 있고요. 여성 배우로는 올가 쿠릴렌코와 레이첼 맥 아담스가 나옵니다. 레이첼 맥 아담스는 우리 장동건 씨하고 또 할리우드에서 영화 한 편 찍었었고요. 올가 쿠릴렌코는 아마 007 퀀텀 오브 솔라스라는 작품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설명 쭉 듣다 보니까 투 더 원더라는 영화가 좀 느낌이 좀 잔잔한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영화는 늘 새로운 형식미 또 새로운 철학을 발견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들은 새로운 양식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이 한 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국내에서 그 일본 영화가 꽤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은 좀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본 영화 자체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최근에 그 행복한 사전이라는 작품이 아주 화제던데. 어떤 영화인가요? 말 그대로 사전 만드는 남자의 이야기고요. 대도해라는 이제 정말 큰 사전을 하나 만드는데요. 이게 기간이 한 15년 걸립니다. 단어 수가 3천만 개고요. 그 사전 편찬 작업을 하는 남자는 얼마나 느린 걸음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무실 구석 한 군데서 단어 작업, 철자 작업, 그리고 사전 편찬 작업을 하는 한 남자의 느리지만 소중한 추억담 같은 영화가 그 사전의 제목이 대도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전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국어 편찬, 대국어 사전 편찬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대도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말 그대로 그 언어의 바다라는 거죠. 사전이. 3천만 개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망망대해 같은 그런 많은 수의 단어의 바다 한가운데서 사는 그런 어떤 인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마지메입니다. 이름도. 그 성실이라는 뜻이죠. 이름도 마지메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마스타 류헤이라는 그런 배우가 맡았는데요. 깐느에서 주목받았던 유럽에서 주목받았던 그런 아역 배우 출신의 연기자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고하토란 작품이 깐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데뷔해서 지금 아주 착실한 청년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이 영화의 오다기리조라는 일본 배우 몇 번 우리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인공은 아닌 모양이죠? 오다기리조라는 배우가 아주 특이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을 맡지 않아도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인데요. 스스로 양념 같은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오다기리조는 아주 특이한 그런 스타일과 또 특이한 캐릭터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아인 씨가 우아한 거짓말에서 오다기리조 흉내를 좀 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아한 거짓말을 보신 분들은 그 주인공인 김희애 씨 옆집에 사는 이상한 청년이 그 유아인 씨인데요. 딱 오다기리조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차례차례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유아인 씨하고 김희애 씨가 새로운 밀회라는 드라마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등등의 어떤 배우들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벤져스
국내에서 촬영을 네.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최근에 큰 화제가 됐었는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할리우드 영화가 촬영된 적이 없었습니까? 없죠. 네. 몇 년 전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네. 그 와쇼스키 형제 감독. 동생이 이제 성전환 수술해서 남매 감독이 됐습니다만. 네. 이 와쇼스키 감독의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에피소드가 6개로 돼 있고 그중 한 에피소드가 서울에서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촬영된 분량은 거의 거리 촬영분 이런 정도고요. 네. 대부분은 세트로 만들어서 에피소드를 채웠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강남 거리나 서울의 거리가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 속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또 네. 세트 부분은 거의 느낌이 일본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할리우드 감독들이 서울을 생각하는 자기 머릿속의 이미지는 도쿄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할리우드 영화가 촬영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어벤져스 2가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촬영이 시작된 건 아니죠? 이달 30일에 시작을 하니까요. 예. 네. 다음 달 15일까지 약 2주 약간 넘게 서울에서 촬영이 됩니다. 아마 대규모 몹신이 많을 것 같고요. 예. 1,500명 이상의 엑스트라가 동원되는 씬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도된 대로 일부 그 교통구간 같은 경우가 이제 통제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벤져스 2가 우리 한국에서 촬영이 되면서 뭐 한국 홍보에 도움이 될 거다. 뭐 또 교통체증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캐나다의 몬트리올 같은 경우가 사실 퀘벡주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해외에서 오는 촬영들의 허가를 내주는 허가서만 1년에 4,000건 정도가 됩니다. 예. 로케이션 사업으로 엄청나게 지자체가 크게 경제적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꼭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아시아에서 할리우드 감독들이 촬영할 때 굳이 왜 서울을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쿄가 예. 있고 홍콩이 있고 상하이가 있고 베를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이미지를 사실은 조금 더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좀 붕업시킬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왜곡된 어떤 그런 이미지. 할리우드 감독들이나 외국에서 한국을 생각할 때는 남한보다는 북한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컨대 화이트하우스 테이큰 같은 그런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릭 윤이라는 한국계 배우가 나올 때는 항상 북한군 테러리스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핵, 뭐 이런 등등이 이제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고요. 007 영화에서도 농사를 짓는 한국의 농부를 보여줄 때 물소가 나오는 거죠. 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소가 나오는 정도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돼 있거나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런 영화 작업을 통해서 또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좀 좋겠죠. 예. 다만 뭐 요즘 너무 경제 효과를 많이 얘기해서 경제 효과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연관성 이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자연 환경에서 영화를 그렇죠. 촬영 많이 해서 그걸 본 영화 팬들이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서울 시내가 영화에 나오면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까 좀 의문스럽긴 했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이게 병행해서 발전하는 거니까요. 로케이션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끔 또 서울이 변하겠죠. 변하는 것만큼 또 영화 속에서 많이 또 반영이 될 거고요. 반영되는 것만큼 또 변하겠죠. 예. 그렇게 좀 변증법적으로 바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영화 쪽에서는 우디 앨런 감독 같은 분을 서울에서 초청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우디 앨런이 로마이드 러브나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나 그 파리를 소재로 했던 미드나잇 인 파리나 뭐 이런 작품을 많이 했었죠. 유럽 도시에서는 우디 앨런을 데려가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유럽을 한번 순회를 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디 앨런 감독은 같이 사는 부인이 지금 한국계고요. 예. 등등 해서 서울을 소재로 한 영화를 우디 앨런 감독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이제 거장 감독이고 초청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들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국제 교류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연 환경도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사계절이 나왔던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요? 네네. 그런 영화나
서편제 같은 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나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자연미, 천년학 같은 작품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연미가 굉장히 크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로케이션이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계절 감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군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가 요즘 대세인데요. 아이슬란드는 완벽하게 요즘 할리우드 영화, 유럽 영화의 로케이션 지역으로서 정말 그 알짜배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눈하고 얼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저 사막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예요?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모든 것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알려져서 알게 모르게 그 아이슬란드에서의 촬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벤 스틸러가 나왔던 그런 영화에서 대부분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했었죠. 네. 근데 아이슬란드 가기엔 너무 멀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가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벤져스 2에 그 리펀드라고 해서요. 여기서 어벤져스 2의 그 스태프들이 쓰는 비용의 30%를 리턴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영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승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G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